루나마레, 달의 바다를 지칭하는 라틴어입니다. 달의 바다란 달의 지형 중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평원지대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최초로 이 지역에 바다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은 전설적인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달의 어두운 부분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바다라는 명칭을 붙였죠. 인류가 달을 탐구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달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표면의 분위를 보여주는 천체이기 때문이죠. 달은 맨눈으로 봐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구분이 명확한데요. 그렇게 과거부터 인류는 달의 무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달이 지상의 부패를 나누어 가졌다 생각했고 15세기에 들어서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달 무늬 연구는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이가 스케치한 달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바다로 믿었던 지역이 크레이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지구 외에 발견된 바다는 시가 아닌 마레라고 부르던 전통을 이어 아직까지 달의 바다를 루나마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의 바다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전 여러 행성을 형성하고 남은 미행성들이 떠돌다 달 표면에 충돌하게 되면서 크레이터를 생성했고 이때의 크레이터가 달의 바다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크레이터들이 자리를 잡고 미행성들의 충돌이 잦아들 무렵 달 내부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을 축적하게 되었는데요. 그 열이 내부 지각을 용해 마그마를 생성하고 낮은 달의 질량의 영향으로 검은색 현무암질 성분만이 용해되면서 이것이 크레이터로 분출해 지표면을 덮고 광대한 평원지대가 생성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관측 결과에 따르면 달의 바다 지역에 비해 달의 고지에 운석구덩이가 많은데 용암이 달의 바다에 있는 운석구덩이를 메꾸었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내용도 추측일 뿐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떠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이지만 면밀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는 달의 바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달의 바다 중 가장 유명한 고유의 바다입니다. 달의 앞면에 위치한 바다 중 하나로 직경은 약 876km이며 고지대를 둘러싼 저지 지형으로 고유의 분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부의 질량이 집중된 부분인 메스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폴로 계획의 일부였던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고유의 바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39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구성 암석은 상임 브리아기 초중반에 주변 산들은 하임 브리아기에 형성되었습니다. 형성 원인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착륙한 지점을 고유의 기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기지 북쪽 크레이터에는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의 이름을 따 올드린, 콜린스, 암스트롱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미래 달에 도착한 인류가 고유의 기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기대에 고정된 백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조기 대신 백기가 펄럭인 이유는 달에 내리쬐는 방사선 때문에 색이 모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인데요. 약간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실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적지라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고유의 바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달의 한쪽을 지키고 있는 바다들을 만나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달의 감로주 바다입니다. 풍유의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달의 앞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로주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 넥타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직경은 약 333km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추위의 바다의 실제 사진입니다. 달의 극북에 위치한 바다이며 달 앞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름은 1446km로 달의 바다 중 꽤 큰 편에 속합니다. 비의 바다의 실제 사진입니다. 달의 앞면에 위치해 있으며 아폴로 15호가 이 부근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비의 바다에는 동심원의 외벽이 3개 있는데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외벽의 직경은 1300km로 구역을 나누어 구분하는데요. 남부 카르파투스 산맥, 남서부는 아펜닌 산맥, 동부는 코카서스 산맥이죠. 가장 안쪽의 외벽은 600km에 달하는데 현무암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외벽의 높이는 약 7km입니다. 총 직경은 약 1145km이죠. 보고 계시는 사진의 빨간 선 안쪽이 비의 바다의 실제 모습입니다. 폭풍의 대양의 실제 모습입니다. 달의 바다 중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 길이가 2500km에 이르는데요. 마그마가 응고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폭풍의 대양 주변으로 많은 바다가 위치해 있고 대표적으로는 구름의 바다와 습기의 바다가 있습니다. 대양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직경은 2592km에 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빨간 원이 폭풍의 대양의 위치이죠. 이 대양 안에는 꽤 많은 착륙선이 다녀갔습니다. 서베이 1호, 서베이 3호, 루나 9호, 루나 13호, 아폴로 12호이죠. 2009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달 탐사위성 가구야의 촬영 이미지에서 지하 용암 터널로 통하는 구멍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구멍은 직경 65m, 깊이 약 90m의 수직구멍으로 바닥부에는 폭 370m의 용암 터널이 있다고 하죠. 검은 얼룩 같아 보이는 이곳은 풍요의 바다입니다. 달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경은 840km로 꽤 큰 편에 속하고 다른 바다들 같은 경우 중력이 유난히 강한 곳인 메스콘에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풍요의 바다 같은 경우 메스콘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중심에는 크레이터가 2개 존재하는데 각각 메시에 A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2개의 탐사선이 다녀갔습니다. 루나 16호와 루나 20호이죠. 지금까지 달의 앞면에 위치한 달의 바다들을 알아봤으니 뒷면에 위치한 지역들도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모스크바 바다의 실제 사진입니다. 달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에서 관찰할 수 없는 달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1959년 루나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을 촬영했을 때 발견되었죠. 직경은 277km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련의 루나 탐사선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바다로 명명되었습니다. 달의 뒷면에는 모스크바의 바다를 제외하면 재미있는 특징을 가진 지역은 없습니다. 달의 바다들은 앞면의 84%, 뒷면에는 고작 16%밖에 없는데요. 차이가 큰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의 조성력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고 뒷면에 더 많은 소행성이 충돌해서라는 학설, 먼 과거 달이 합쳐지며 생겼다는 학설 등 많은 주장들이 제기 중이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달의 바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달에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필두로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니 말이죠. 지금까지는 탐사선으로 멀리서만 관측했기 때문에 면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직접 발을 딛고 탐사를 진행한다면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의 바다 외에도 달에는 많은 바다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품의 바다, 구름의 바다, 뱀의 바다, 섬의 바다, 스미스의 바다 등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들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오는데요. 비밀이 밝혀질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었습니다.